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0.9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45% 하락 마감을 하였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좋지 않다라는 거고, 또 5월 달은 초반에 행사가 좀 많아요.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또 근로자의 날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뭐 주식하는 뭐 애널리스트들 뭐 그런 애들은 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 쉬었다. 행사가 겹치면 뭐다? 시장이 좋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시장은 반영하고 불안정한 그런 부분에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 또 FOMC 결과도 나올 거고요. 뭐 사실상 금리가 0.25% 정도 미국도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시장에서 그거를 모른다라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어쩐다? 그 부분과 별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한다?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특히 5월인 거고 5월에 시장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다. 뭐 항상 행사 있는 날 뭐 휴가철, 어버이날 뭐 요런 때 그리고 또 뭐예요? 명절 뭐 그런 때 항상 시장이 빠지잖아요. 현재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요 자리는 크게 지지받아야 될 자리 빨간색을 다 표시해 놨잖아요. 이 자리에 지지받고 위로 올라왔는데 요 위에서 850포인트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엔 지금 뭐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뭐 한 번 더 눌러서 뭐 해야 돼? 쌍바닥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두 발로 착지하는 거와 한 발로 착지하는 거는 엄연히 이 무게중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한 발로 착지했다가는 다리가 부러진다. 두 발로 착지해도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 발로 착지하면 다리가 부러진다. 그러면 한 발로 착지했다가 다시 한 발로 무게중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밟고 버티면 다시 반등인데 착지를 했는데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뭐 이렇게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왔던 만큼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게 800포인트 정도. 이해되죠? 결국은 83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830, 825포인트 그 정도.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800포인트 부근까지 한 차례 밀고 내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특히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판단하는 거죠. 어디서? 코스 닭대가리를. 사고 팔고 하는데 물량이 확실히 나가서 들어오진 않아요, 아직까지. 얘네들이 물량이 들어와야 시장은 반등한다. 왜? 지들이 산 물량? 또 위에서 팔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아직 뭐 코스피는 항상 뭐 제자리 걸음 중인 거고, 물량은 사실상 코스피는 좀 더 아직은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이 코스닥에 비해서 적다라는 관점인 거고, 덜 오른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뭐 밑에서 모아가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코스피의 관점은 얘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피의 관점은 한 바닥 찍고 얘는 한번 찍었어요. 그러면 코스닥보다 피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흐름은 요 위에서 버텨주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차례 눌러서 요 지지라인이죠. 2485포인트 위에서만 지지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코스피의 관점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밀릴 자리는 아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밀어준다면 2465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 있지만 요 자리에서는 뭐해라? 사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과감하게
사야 된다. 왜? 거래가 터졌다. 즉 나간 놈들도 분명히 있다. 사는 놈들도 있지만 하지만 기존에 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았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기존에는 요 자리를 다 활용해서 모으다가 중간값을 쫙 그어놓고 뭐 했어? 요만큼을 이용해서 모으다가 여기서 모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굳이 가지 않고. 그죠? 중간값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니까 요 자리를 뚫어 올렸었던 자리예요. 뚫어 올려서 요 자리를 해먹어야 되고 올려야 되는데 뭐 이제 시장의 영향이든 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눌렸는데 결론적인 건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모았던 물량과 또 여기서 뭐예요? 치고받고를 자주 했다는 거죠. 치고받고를 자주 했으면 이 자리를 혹여나 겁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 24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럼 지들도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럼 뭐 웬만하면 지켜낼 거다. 뭐는 코스피는 왜? 지들 물량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차피 돈 벌려고 기어 들어온 거지 지들이 무슨 자선봉사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들 거는 웬만하면 위협하지 않는다. 혹여나 이 자리를 위협하고 내려가면 뭐해라? 몰빵해라. 신용미수를 저는 전혀 안 써요. 내려가면 신용미수 때려라. 이거는 때려야지 뭐 어떡해. 지들이 다 같이 죽겠다라는 건데 이럴 때는 도전적으로 뭐예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 같이 죽어. 그럼 뭐 결국엔 아쉬운 놈들이 올린다. 왜? 지들이 물량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코스피의 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코스 닭대가리는 그렇지 않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 닭대가리는 더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올라왔던 자리에 중간값 정도는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5월 뭐 중순까지는 그닥이다 하더라도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자리를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코스 닭대가리는 잘해야 횡보고 잘못하면 주저앉는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위에서 횡보 칠 거냐 밑에서 횡보 칠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횡보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 주가를 올렸던 뭐 양극재, 2차전지 요런 애들은 쉬고 걔네들 때문에 빛을 못 봤던 애들이 올라오면서 이 시장이 횡보하는 흐름이 가장 좋은 베스트인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항상 이 주식시장이 사회를 반영하듯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 항상 안 좋은 종목은 시장이 오를 때 못 오르고 빠질 땐 또 같이 빠지고. 참 피곤하다라는 거죠. 짜증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다가 내 때가 오면 뭐 한다? 날라간다.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고. 참 요런 종목들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000원부터 17,000원. 거의 70%. 이제 뭐 100%가 눈앞인데 이 기존의 흐름을 보세요. 요때 무슨 정치 테마주인가요? 요때였나는 잘 모르겠는데 엮여가지고 여기서 요 지랄을 이 몇 프로예요? 40%예요. 얘는 60%고 이거를 누가 버티냐라는 거죠. 버티더라도 그래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이니까. 그래서 신용미수 쓰지 말라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 요 지랄하는 종목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어떤 종목은 저렇게, 어떤 종목은 요렇게. 뭐 얘도 최근에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얘는 뭐 한계치에 왔다라는 거죠. 왔어요. 결국에는 그동안 눌렀던 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터트리면서 뭐 한다? 평단가를 맞춰서 빠져나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간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의 관점 보면 뭐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은 상한가를 갖고
가는 놈만 간다라는 거죠. 뭐 덕양산업 뭐 요런 것도 뭐 미친듯이 가고 결국은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코스닥을 끌고 내려갔다 라고 보면 되는 건데, 기존에 요 자리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낸다, 얘는 쉽게 빠지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흐름을 이어가다가 요날 뚫어 올리고 나서 뭐 했어요? 요 위에서 버텼어요. 어떻게 보면 쌍봉의 그림을 이제는 만들어 놨어요. 그죠? 쌍봉의 그림을 만들어 놨고, 기존에 요 자리가 뭐 하는 자리? 횡보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 자리까지 갖다 놨죠. 여기서 내일 양봉으로 반등을 해서 70만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뭐해라? 이랬든 저랬든 한 번 더 63만 5천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온다. 대신 63만 5천원대를 이탈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뭐해라? 얘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제 회복 못하면 뭐 할 거다? 다시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횡보할 거예요. 이제 횡보할 거예요. 확실하게. 다시 이 구름대를 만날 때까지 만나서 위로 올라타면 또 한 번 쏠 거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뚫고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산업이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뭐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 종목을 하나는 만들 수 없지만 한 10개, 11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하나와 뭐 섹터별로 뭐 2차전지 섹터 혹은 뭐 양극재 뭐 요런 식으로도 뭘 할 수 있다?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해라? 일단은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 그걸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지만 이 종목들이 시총을 올려서 뭘로? 코스피로 이전할 거다라는 거. 그게 지들의 이 상장한 이유니까 대부분. 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저기 에코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사료주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죠. 올라왔었고, 대부분 단기 저항대를 때리고 누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현재는 올라오는 자리인데, 그중 한일사료, 뭐 미래생명자원, 처음엔 누보였죠. 누구부터 볼까요? 누구는 제가 요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어디였어요? 요날이었죠? 요날. 요 다음날, 얘는 뭐 어디 이탈 안 하면 분명히 한 번 더 올라와야 된다. 그죠? 저는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눌리고, 요렇게 갔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위에 저항을 때린 건 맞아요. 맞고, 현재는 뭐 하는 자리? 버텨내는 자리예요. 버텨내는 자리인데, 얘가 조금 애매한 거는, 요렇게 추세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죠? 하방의 추세를 우선적으로 잡았고, 이 잡은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반등을 뭐 해야 돼? 얘는 이제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지 못하면 뭐 한다? 요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어간다. 즉 이제는 2150원 늦어 장중이라도 2150원을 이탈하고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반등의 자리는 요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밀고 내려앉는다. 결국엔 요 갭자리를 다 매꾸로 내려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다?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로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와서 매물 소화를 한번 하고 슈팅을 내놓고 나서 다음날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눌러놓고 한 차례 슈팅을 쏘고 눌렀단 말이에요. 결국에 들어왔던 누군가가 여기서 물 한번 타고 물량을 더 늘려서 한번 쏘고 나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얘도. 그죠? 근데 오늘 올려다 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에서 요 음봉의 몸통을 기준으로 요 자리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만 우리는 뭐해라?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즉 얘는 단기적인 관점은 오늘의 시가 부근 정도 5,7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위로는 6,000원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 6,100원대로 보겠습니다. 6,100원대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다시 한번 6,600원에서 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주봉의 관점에서 구름대 하단을 한번 때렸고 찔러 놓진 못했지만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 3차례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 이 자리를 뚫어 올린다라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거래가 안 터지면 올라오다가 뭐 여기를 쳐맞고 그냥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까지 확인했죠. 6,150원 뚫어 놓고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면 내일도 요 자리를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일은 또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손절 자리는 5,750원을 꼭 잡아야 된다. 얘는 이 자리 이탈하면 크게 답이 없다. 길게 보는 관점도 이 양봉의 끝바닥이 지지받아야 되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5,000원 초반까지도 밀고 내려와요. 근데 사실상 이 곡물 사료주는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제대로 못 잡으면 뭐다 또 나락의 길이에요. 얘는 그냥 또 나락의 길을 걸어야 된다. 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흐지부지 할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양을 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한미글로벌은 너무 잘 가서 시간에서 이미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루닛이라는 종목이죠. 기존에 여기 올라갈 때 한번 영상을 찍었던 종목이죠. 주가가 올라왔다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죠. 받았는데 어디? 고점 위에서 받았어요. 나쁘지 않은 차트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고점과 저점의 50% 이상을 뭐 했다? 상승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추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인 건 얘는 5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 번 65,000원대 단기 쌍봉을 확인하든 아니면 고점을 높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얘 루닛이 가면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좀 같이 움직이곤 있는데 사실 얘는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주가의 흐름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죠? 얘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고,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뭐해라?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차라리 이해할 거면 루닛 하는 게 낫다. 단기적인 관점 25,000원입니다. 얘는 25,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라인이 얘 개잡주인데 단기 저항을 때리고 누르는 자리예요. 그제 하한가를 갔다가 어제 이 자리를 다 끌어올렸다가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다 반납하는 이날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수의 주체가 없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전환사채 물량을 오늘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12전환 한 개 5월 8일이란 말이에요. 상장일이. 그죠? 5월 8일이면 내부자 놈들은 이틀 전에 이 전환사채를 장중에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을 안 주지만 내부적인 새끼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준다. 그러면 사실 5월 6일 날부터 팔 수 있지만 5월 5일이 빨간 날, 5월 6일 빨간 날, 5월 7일 빨간 날
그죠? 그러면 5월 4일이 내일, 5월 3일이 오늘 내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틀 전이니까 5월 8일에 이틀 전이면 5월 6일이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5월 3일 오늘부터 팔아쳐먹을 수 있다. 그 물량이 뭐였다? 오늘 나왔다. 그래서 어제 올렸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제 눌렀다. 이게 조금 애매해요. 결국에는 이 전환사채를 돌린 놈들하고 주가를 올린 놈들하고는 다른 놈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위에서 받아주기 싫으니까 올렸다가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 물량을 다 받을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 안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전환사채 받는 물량의 2배 정도, 1200원 위에서 물량 한번 올려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나가라고. 차트의 관점은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내. 굳이 열심히 올려놓고 오늘 판다? 그럴 거면 이 자리를 굳이 누를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분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하락이 강하게 떨어졌던 자리가 1300원, 1400원 밑에서부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날 하한가를 때리는 자리니까 요날하고 요날이부터죠. 그러면 기껏해야 요 자리란 말이에요. 1400원, 1500원대. 요 자리에서부터 강하게 물량을 쏟아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다? 나갈 기회를 분명히 여기서 준 것 같다라고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이제는 반등 혹은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 뭐 끝난 거죠, 뭐 얘는 뭐.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 1300원대, 1400원대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작전주 같은 흐름인데, 일단 그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 시장들이 그런 흐름이었고요. 까나리 액젓, 얘가 좀 움직였죠? 기존의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얘는 요게 중심봉이에요. 요날 빵 하고 터뜨렸던 날, 빵 하고 터뜨리고 물량이 안 나간다. 얘는 신고가를 넘길 확률이 분명히 높아 보인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척 했다가 누르고 거의 끝날 것 같다라고 해놓고 다시 올려놓고 뭐예요? 오늘 뉴스를 내면서 또 한번 슈팅을 헤쳐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건 뭐? 여기죠. 36,5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이제는 보시면 돼요. 굳이 이 밑에까지 이제 볼 필요가 없다. 요 자리만 이탈하냐 안 하냐를 뭐해라? 체크해라. 길게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요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를 체크하라는 거고, 요 자리까지 필요가 없겠구나. 요 자리 36,30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해라?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확률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 뭔가 얘는 이 종목의 주담이 괜찮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파리를 굉장히 잘하는 종목이에요. 얘는 다 뉴스파리, 뭔가 호재거리,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할 거 다 했거든요. 뭐 유중했지, 무중했지, 뭐 액면병합했지, 이름 바꿨지, 바이오 인수했지. 그랬으니까 이제 나올 건 바이오로 인한 무언가 호재거리들만. 이번에 계약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뭐 매출이 나왔다, 뭐 혹은 뭐 임상 결과가 훨씬 뭐 어쩌더라 저쩌더라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야 또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